그 다음 지엄예. 영풍유루. 바람을 쐬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이런 뜻인데 그냥 유루라는 눈물이 자주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또는 바람을 쐬면 나온다. 어쨌든 눈물이 나오는 유루라는 증상도 여러 장부가 원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한 환자가 왔어요. 처방을 보니까 영풍유루, 눈물이 많이 흐른다면서 왔는데 처방을 보니까 소충대돈 보. 소충대돈을 보했다는 뜻은 한열 편차에서 한, 기능 약화란 뜻이죠. 그 다음에 소의 음곡을 사했어요. 소의 음곡을 사했다는 뜻은 수혈을 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장의 수혈은 음액 편차에 쓰는 거예요. 음이 부족하면 수혈을 보해주고 수기가 넘쳐나면 수혈을 사해주는데 저도 총통에서 배운 거예요. 눈물, 침이 넘쳐나는 것, 땀이 나오는 것, 몸이 붓는 것, 이런 현상들이 다 수기가 넘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총통에서는 수기상역 또는 심수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눈물이 나올 때가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수기상역.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수혈을 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심자 심의 목혈은 한열 편차에 쓴다. 또 하나 심장 박동의 불규칙에 쓴다. 그런 생각을 머리에 넣어놓으시고요. 겨드랑이는 극천혈이 있는 곳이잖아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도 심의 수기상역. 가슴 한 복판, 전중이나 명치 쪽에 땀이 줄줄 흘러도 수기상역. 조금만 걷거나 움직이면 등에서 땀이 줄줄 나는 것도 수기상역. 밤에 잘 때 이불이 흠뻑 적시도록 나는 도안도 수기상역. 어쨌든 땀도 눈물도 얼굴이 붓는 것도 수기상역으로 본다는 것. 읽어볼게요. 57세 여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손이 자주 떨린다. 눈물이 바람만 쐬면 넘친다. 그래서 수기상역으로 갔고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 압통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골 압통이 있으니까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또 불안한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수소음 시음으로 받고 환자는 평소 몸이 차고 몸이 차다는 이 말 또 손발을 만져보니까 싸늘해요. 아, 이 사람은 평소에 양이 허하구나. 그러면 심의 한열 편차에 쓰는 목혈, 보, 눈물은 수기가 넘친 걸로 보고 음액 편차를 조절하는 소해 음곡, 이 처방으로 치료를 하니까 잘 나았대요. 그런데 평소에 있는 영풍유루이기 때문에 17번 치료한 걸로 돼 있네요. 그거 한 번이면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17번 침을 놓았다는 뜻은 적어도 한 달을 치료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지엄예. 그 음소해는 수소음 심의 소해를 말하고요. 양소해는
수태양 소장의 소해를 말해요. 그런데 환자가 하나 왔어요. 소의 부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팔꿈치 통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의 쪽으로 팔꿈치가 아프니까 수소음 심의 경락병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경락병은 토혈, 경락소통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태백을 썼고 아픈 부위가 주관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음능천을 썼는데 왜 신문, 태백을 썼느냐면 이거는 수소음 심과 족태음 비가 접경 관계예요. 그래서 경락병에 있어서는 오장에 문제가 생길 때 접경 관계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수소음 심과 접경은 족태음 비예요. 그래서 신문, 태백을 썼고요. 그 다음 주관절 쪽이 아프니까 같은 주관절과 대응 관계에 있는 무릎에 있는 음능천을 쓴 거예요. 소의 음능천, 이 조합으로 치료했다. 만일에 새끼 손가락이 삐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태양 소장경 쪽이 아니고 수소음 심의 문제로 보여지면 삐어서 왔으니까 움직일 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혈, 양경락에서는 목혈이지만 음경락에서는 토혈 쓰는 거죠. 손가락에 삐어서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신문, 태백 이렇게 쓰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러면 화해를 써줘야 되는데 소부, 대도를 써도 되고요. 접경 관계를 이용해서 주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이 수소음 심 쪽으로, 손목이 수소음 심 쪽으로 삐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아프니까 토혈, 신문, 태백,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혈, 소부, 대도를 쓴다.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치험례 역시 경락병이에요. 5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처방을 보니까요. 소충대돈을 사했네요. 소충대돈을 사했다는 뜻은 한열 편차에서 열이란 뜻이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저려도 차가워도 저리고 열이 있어도 저리고 습담이 가로막아도 저리고 손가락에 보내줄 혈액이 모자라도 저린다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28세 여자 손저림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문진을 해보니 평소 체열이 높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열이에요. 가슴에 뭐가 차겠어요. 열이 차지. 또 하나 불안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고 하였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제일 많이 저리다. 손가락이 몇 개가 저린데 새끼손가락이 제일 많이 저린대요. 그러면 경락병으로 수소음 심의 문제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 더 심해진대요. 그러면 열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진다는 뜻은 열 받으면 심해진다는 뜻이고 화를 내면 심해진다는 뜻은 열이죠. 그래서 열과 연관된 한열 편차를 떠올리고 목표를 사해야지 하고 보니까 경락으로도 수소음 심, 복진으로도
거골 압통이 있었대요. 이게 형통이 저한테 준 하나의 그 지식인데요. 결이라는 것 하나도 한 열을 가리고 조습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충 대돈을 사해서 치료했다. 9번 치료한 걸로 봐서 조금 걸렸네요. 그 다음에 지엄예, 겨드랑이에 땀,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죠. 겨드랑이 땀은 액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암침을 공부할 때 겨드랑이 땀 찾아봤더니요, 소충사 딱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소충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소충을 사했다는 뜻은 마음심자 심에 한열 편차가 생겼는데 열 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열이 많아도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요. 몸이 차가워도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요. 열이 많으면 땀구멍이 열려서 땀이 나는 거고, 몸이 차가우면 땀을 증발시키지 못해서 땀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드랑이 땀, 처방을 보니까 대돈소충을 보였네요. 대돈소충을 보였다는 뜻은 한열 편차에서 한 중에도 땀이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의 음곡을 사했어요. 소의 음곡은 수혈인데 수혈은 음액 편차를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음이 화하면 보, 수기가 넘쳐나면 산데 겨드랑이 땀, 가슴 복판의 땀, 등이나 손바닥의 땀, 다 수기상역으로 보는 거예요. 수기가 넘쳐난다고 보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34세 여자, 긴장하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난다. 액한이죠. 평소 긴장을 많이 하며 불안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심장이 약한 사람이죠. 평소 긴장을 많이 하며 불안, 초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많다. 손발이 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손발이 차고 휴유를 많이 탄다. 손발을 만져보니까 썰렁해요. 혹시 추위 타지 않으세요? 그렇대요. 그러면 양허죠. 양허는 한열 편차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복진을 해보니까 거골 압통이 있어요. 명치 아래가 아프대요. 그러면 평소에 불안 초조하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그러면 심장, 명치 아래가 아프니까 심장, 심의 문제로 봤는데 땀이 많이 나니까 수기상역, 수혈, 손발도 차고 추위도 많이 타니까 한열 편차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혈, 보, 수기가 넘쳐나니까 수혈, 사. 평소에 겨드랑이 땀 문제로 고민하는 여자분이 있으면 해볼만 한데 27번 치료한 걸로 나오네요. 27번 치료하려면 2-3달 해야 되죠. 겨드랑이 땀으로 누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두세 달이면 좋아질 텐데 해보실래요? 서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식체. 모든 식체는 그 앞에 기체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 하나도 현중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체한 거예요. 명치 아래가 아프고 답답하면 심 아니면 비와 연관된 체기예요. 중환이 아프고 체기가 있으면 위와 연관된 체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체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더부룩해요. 그러면 체한 건 당연히 밥통에 체했겠지. 그리고 위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원인 장부가 있기 때문에요. 식체. 처방을 보니까 소충대돈을 사했네요. 이건 기분 나빠서 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혈을 사했다는 뜻은 기울 기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 태백을 사했네요. 토혈을 사했다는 뜻은 피가 모자라면 구해주는데 심장과 연관된 내용에서 어혈이 있든지 담음이 있든지 그러면 사해줘요. 읽어볼게요. 18살 여고생 체기를 호소하였다.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체했어요. 그래서 체하자마자 2번 토했대요. 여기서 먹자마자 바로 토하면 되게 열이에요. 먹자마자 바로 토하지 않고 아침에 먹은 거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거 아침에 토하면 이거는 속이 냉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빨라요. 먹고 바로 2번 토했다. 속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며 왔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체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 기체. 문진해보니 평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경우가 많다. 이건 물어봐야죠. 명치 아래가 아파요. 그러면 혹시 너 평소에 불안하지 않니? 가슴 두근거리는 경우 있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명치 아래 거골혈이 아파요. 명치 아래가 아프면 마음심자 심의 문제. 그런데 경결도 잡혔어요. 육부에서 복모열에서 뭐가 잡히면 체한 거라 그랬죠. 위에 체하면 식체, 대장에 체하면 변비, 소장에 체하면 어혈, 뭐 이런 거라 그랬어요. 3초에 체하면 부종, 이런 걸 했는데 오장과 연관된 복모혈이나 배유혈에서 경결이 잡히면 어혈 아니면 담음이에요. 그래서 수솜 심의 문제로 보고 먹고 체했으니까 소충 대돈 사 기울 기체에 뚫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혈 간의 소설 작용을 이용해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충 대돈 사. 그런데 왜 토혈을 썼냐면 명치 아래에서 뭐가 잡힌 거예요. 이걸 담음으로 본 거죠. 뭐가 체했으면 거기에 비정상적인 액체가 생겨요. 그걸 담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체해서 왔기 때문에 3번 만에
나았다.